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남케입니다. 오늘 2022년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네, 지금 중부지방에는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아요.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롱티 주진이 최대 주주에게 이제 유상증자를 또 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요즘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 관련된 오픈 카톡방을 홍보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엊그저께 올라온 글은 찌남 K라고 제 거를 아예 갖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시판을 이제 다 지웠는데 이런데 이제 가입하셔가지고 뭐 잘 되면 좋지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료로 뭐 종목을 준다 뭐 어쩐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는 건지 무료로. 어쨌든 자, 코오롱생명과학 말고 코오롱 티슈진이죠.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고요. 약 한 387억 정도 되는 운영자금으로 3자 배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임시주총을 이제 하기로 했었죠. 그게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임시주주총의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한 증권 예탁 증권 기준일 설정 공고가 이제 취소가 됐는데, 얘네가 뭐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취소하고 바로 유상증자를 때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카페 내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게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이라든가 뭐 미국 법인에서 돈을 조달하는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정관 변경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주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원하는 시간까지 주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요걸 조금 미룬 것 같습니다. 미뤘다, 혹은 뭐 다음에 또 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내년 3월에 정관 변경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 법인들한테 돈을 수혈하는 방법을 얘네가 또 연구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 임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상증자가 결정되면서 해소가 되니까 취소한 게 아닌가. 뭐 이건 이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또 뭐 찌남 K만 또 어디서 뭐 정보를 듣고 뭐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좀 하지 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하고 정보 얻는 거 똑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고 좀 성실하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뇌피셜을 좀 많이 돌려보는 것 뿐이지, 뭐 저도 주담하고 전화통화하면 똑같은 내용밖에 못 들어요. 여러분들하고 특별하게 뭐 듣는 거 없습니다. 그냥 질문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취소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코오롱 티슈진 주담하고 연락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제 뇌피셜이 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코오롱 티슈진 상황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죠. 일단은 이제 8월 31일 날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상장 적격성 심사 있죠. 이거 이제 이건희 박사님한테 드린 건지 하여튼 이 모시기 분에게 스톡옵션 제공한 거 한 27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횡령으로 걸고 넘어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심사 받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상장 폐지 사유 요거에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지금 속개하기로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2월 7일 날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났는데, 우리가 이때 이제 많이 실망을 했죠.
근데 여기 대해서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결과를 내도 어차피 8월 31일까지는 이제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심사를 내서 뭐 상장 폐지다 혹은 상장 적격성 뭐 통과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뭐 폐지든 아니면 뭐 허용이든 뭐 이렇게 냈을 때 이제 다른 주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8월 3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저기 주담 뭐이랑 통화하신 분들하고 연락을 해본 결과로는 회사 측에서는 이 속개된 내용이 요때 요거 심사할 때 같이 심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정설로 받아들여서 요번 8월 31일이 돼서 이제 개선 기간 내고 뭐 하고 나면은 한 10월 20 며칠 정도의 결과가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영상은 뭐 요거 관련된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시 봤던 것 중에 2022년 4월 29일 날 기업 부실 위험 선정 기준 해당 사유를 해소했다라는 공시가 하나 뜬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전에 3월 21일 날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최근 3.3도 2.3도 법자선 50% 초과했다 요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자본 총계 자본 총계보다 자본 총계가 예를 들어 한 400억이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1억이 나오면 법차손, 그러니까 법차손 영업이익인 거죠. 요게 201억이 나오면 이거의 50%를 초과한 게 2년 연속이다. 2년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 종목에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8월 31일 날 이제 개선 기간이 끝나고 이거 심사해서 거래 재개가 되더라도 코오롱 티슈지는 관리 종목으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시작한다. 이거 관련된 규정 지난번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요렇게 1년 2년 연속으로 돼서 3년째에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또 요 3년째에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폐지 심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코오롱 티슈진 뭐 뒷부분에 보겠지만 자본 지금 이게 임상이 진행 중이어서 계속 적자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을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유상증자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가 예년에 비해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많이 줄어들었냐면 이게 삼상의 FDA 3상 진입하면서 FDA 3상에 진입하는 일정 비율의 비용들이 자본화가 되기 때문에 자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게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 부분들을 또 요번 분기 보고서 나오면 또 한번 찾아봐야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8월 12일 날에 유상증자 3자 배정이죠. 코오롱이랑 이육열 회장님, 지금은 이제 회장님은 아니시지만, 그 다음에 12월 달에 지난번에 했던 거 코오롱하고 이육열 님에게 이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지난번에 12월 2일 날에 했던 것보다는 더 규모가 큽니다. 코오롱이 한 60만 주 정도 했었고 한 13만 주 정도 했는데, 아닌 거 거의 비슷한 한 30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던데 금액으로. 어쨌든 유상증자에 이렇게 지금 작년 12월하고 올해 8월에 이제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조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 납입일이 있어요. 8월 12일 날 유상증자 하는 납입일이 26일 날 납입을 하는 겁니다. 8월 26일 날. 그러니까 얘는 뭐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8월 26일 날 납입한 게 아마 9월 달 분기 보고서에 이제 적히겠죠. 근데 이 8월 26일 날 내는 게 8월 31일까지 개선 기간 종료인데 그 전에 납입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좀 보인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 부분 때문에 8월 31일 날 전에 자본 확충을 해놓고 그 심사 받으면 조금 더 유리하니까 회사 측에서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앞에 돌렸던 내피셜도 뭐 정관을 변경해서 뭐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요 8월 31일까지는 안 되는 관계로 조금 이거를 이제 그 임시주총회를 취소하고 그다음 유상증자를 바로 이제 협의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이 날짜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피셜이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뉴스가 이제 더 벨에서 나왔어요. 더 벨 뉴스는 조금 다른 머니투데이나 뭐 한국경제 이런 데랑은 조금 다릅니다. 얘네는 분석기사 좀 많이 내주기 때문에 제가 좀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코롱 티슈진이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최대 주주 코롱에서 한 번 더 자금을 지원받는다.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고 지난해 마찬가지로 오너인 이웅렬 명예회장도 코롱 티슈진에 자금을 출자하기로 했다. 코롱 티슈진은 운영자금을 꾸준히 마련하고 인보사, 임상 3상 진행하는 가운데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판단 여부에 관심이 모여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뉴스를 좀 더 보면 유상증자 조건과 신주 인수자는 8개월 전과 동일하고요. 이번에도 보통주가 발행되며 주당 발행가는 거래 정지 직전 가격 5월 평균으로 48,865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9,773원에 발행이 되고요. 새로 발행될 보통주는 이웅렬 코롱과 이웅렬 회장이 350억, 38억 나눠서 인수하고요. 작년에도 291억, 64억을 출자했으니까 지금 거의 뭐 100억 원 내신 거죠. 우리 웅렬 회장님께서. 코롱과 이웅렬은 현재 코롱 1대 2대 주주고요.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코롱 지분은 30.2에서 33.7%고요. 이 회장 주분이 17%로 유지됩니다. 코롱 티슈제는 2019년 7월부터 상장 적격서 신청 대상에 올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있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여기에 누가 넣었다? 1대 2대 주주가 넣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주가가 가령 뭐 지금 9,773원이니까 9,773원에서 예를 들면 주가가 15,000원이 됐다. 15,000원이 됐다. 그럼 팔까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환사채 부분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가령 신주 인수 행사 가격이 9,773원인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이 한 700억 정도 받았다. 예를 들면 700억 정도를 전환사채로 했다. 근데 내가 이제 행사 가격이 9,773원이다. 근데 주가가 15,000원 혹은 2만원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보다 여기서 2배 남겨놓고 700억에 1,400억 되는 걸 더 바랄 거 아니에요. 맞죠? 추가 상장 이제 시키면서. 근데 1대 2대 주주가 유상증자를 하는 거라면 이렇게 하겠냐? 2만원 간다고 팔겠냐 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전환사채로 받은 것보다는 조금 더 안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괜찮다고 보고요. 지금 뭐 저도 이제 이 자료 만들다가 봤는데 HLB에서 3,200억 유상증자를 하더라고요. 일반 배정입니다.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 7% 떨어져 있죠. 이거랑도 또 생각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3자 배정에 1대 2대 주주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고 당연히 이제 1년 보호 예수가 이때 처음에 12월 달 그다음에 요번 8월 달에도 잡혀 있고 이 부분은 또 어떤 얘기냐면은 또 일정 부분 책임 경영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룹 차원에서 인보사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장에 좀 신호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코롱 티슈즈는 19년 7월부터 상장 적격서 시심자 대상에 올라 있고 그동안 기업심사 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로 결정을 내렸는데 3심제에 따라 올해 2월에 마지막으로 열린 시장위원회 상장 적격서를 보류하고 현재까지 속개하지 않고 있다. 요게 이제 약간 그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8월 달에 8월 31일 날 끝나는 건하고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 코롱 티슈진이 전직 이사인 이모 씨가 27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
이게 이제 스톡옵션 관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거 지정됐는데 해당 건은 이달 3월, 이게 이제 요거 한 건으로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롱티슈즈는 거래 재개까지 갈 길이 멀지만 운영 자금을 꾸준히 마련하면서 지난해 12월 인보사 3상을 지속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대요. 요 두 줄이, 예, 이 기사의 거의 뭐 대부분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4월에 인보사 해외 기술 이전 성공률 호재가 될지 주목되고요. 예. 회사 관계자는 인보사 3상을 위한 운영장을 마련한 건 현재 미국에서 임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병원 늘리는데 지금 엄청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관련된 병원 늘리는데, 왜냐면 이게 병원을 늘려놔야지 그 병원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 대씩 맞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어머니도 갑상선 암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았는데, 그 수술 받을 때 새로운 수술 그 기법을 사용하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동의 여부를 받아가지고 치료비도 조금 적게 들고 수술도 잘 되고 했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이 이제 한 개밖에 없는 거랑 10개 있는 거랑, 근데 환자들이 퇴행성 감염자용 여기 5명 오고 여기도 병원 한 개당 오면 50명이 오는데 여기서 인보사로 치료하는 거 동의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뭐 2명 한다 그러면 여기는 10개로 늘었으니까 여기 20명이 한다,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병원 늘리는 거에 조금 신경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름아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속개된 거 있잖아요. 속개된 거, 여기, 이겁니다. 이 코오롱 티슈진 기타 시장 안내, 코오롱 시장위원회 개최하는 심의 속개 관련된 내용인데, 이 속개된 거의 사유가 이런 거였어요. 코스닥 시장위원회로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가 개선 기간을 이제 받았습니다. 예, 21년 12월까지 받았고, 22년 2월 달에 이제 속개가 됐죠. 이에 당사는 개선 기간에 임상 환자 투약 개시, 파트너십 계약 체결,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적응증 확장 연구 등 주요 내용에 관한 개선 계획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 임상 환자 투여했고요. 파트너십 계약했고, 신규 파이프라인 적응증, 예, 이거 이제 3개가 마무리된 거여서 이 속개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숙제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남았죠. 요거 남았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뭐냐면 아까 이모 이사가 받았다는 스톡옵션 관련된 그거를 이제 횡령 처리된 거 있는데, 이거가 이제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부분, 그거를 이제 8월 31일 날 하는데, 예, 이 속개받은 거랑 요거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회사 측에서 예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최근 3, 4업 연도 중에 2, 4업 연도 그 법인세 50%, 예, 법차선 50% 관련된 부분인 건데, 보시면 19년, 20년, 21년도에 영업이익이 45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자본이, 예, 이때는 상관이 없었죠. 자본 총계가 922억이었는데 452억이니까 이때는 상관없는데, 22년, 21년도에 자본이 계속 줄죠. 예, 481억, 486억이었는데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연속으로 법차선에 걸려서 22년 3월에 예,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2년 1분기에 50억 정도 나왔어요. 보시면 21년도 9월달 분기에 160억, 그 다음에 150억 나왔던 게 요때 이제 50억으로 쫙 줄었거든요. 이게 이제 임상 3상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화가 됐기 때문인 건데, 지금 자본 총계가 340억입니다. 예, 340억인데 50억씩 54억씩 4분기 정도 된다 그러면 220억 정도, 216억 정도 영업이익 적자가 나올 확률이 높죠. 영업이익 적자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지금 343억이면은 자본이, 그럼 이거 또 50% 걸리니까 또 이것 때문에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한 380억 정도 유상증자 들어갔으니까 요거 이제 합치면 한 700억 정도 되니까 올해에 요거, 예, 이 부분, 예, 법차선 50% 관련된 부분을 좀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내용이 끝났고, 잠시만요. 그리고 그 2022년 6월 7일 날 코오롱그룹 미래 사업 첨단 소재 집중 투자라는 뉴스가 있었죠. 더벨에서. 예. 그 뉴스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에 이제 설비 투자에 4,500억 정도 집행을 한다 그랬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는 5년 동안 꾸준히 어떻게든 자금을 좀 수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 분야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로 했다는 건데, 유상증자 관련돼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지분이 올라가면서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게 이제 최대 주주 1대 주주랑 2대 주주가 받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뭐 전량 매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묶여 있는 거고, 결국에는 유통 주식 수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물론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뭐 EPS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때요? 티슈진이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살고 나서 일단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서 똥을 싸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는 밑 닦고 나온 다음에 뭘 생각을 해봐야지. 화장실 문 안 열리면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자. 일단 살고 그 뒤에 일들은 그 뒤에 생각하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룹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웅렬이 회장님 뭐 저기도 그렇고 입장에서도 그렇고, 티슈지는 이미 이제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 2년 동안 700억 가까이 넣었는데 이거를 이제 포기하기가, 이미 이제 매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할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는 명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식과는 상관없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고요. 코오롱생명과학이 이제 요즘 주가가 괜찮죠. 주가가 괜찮습니다. 왜 이러죠? 아니요. 요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티슈진이 있네요. 굿세어라 티슈지 좀 살아보자. 일단 코오롱생명과학은 진짜 신기하게도 별거 없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상승하는 건 진짜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5일선 한 번 깼고요, 여기 이제 2번 깼고, 여기 3번 깨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가는 중이에요. 오버슈팅 나오고 있는 중인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이제 5일선을 종가상으로 깨면 이제 좀 내려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더 올라가도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0.5% 올랐는데 거래량이 611주야. 근데 워낙 거래가 없죠. 막 8억씩 터집니다. 거래 대금. 여기 분봉 보면 분봉이 완성이 안 돼.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어. 점으로 한 주, 2주 매매됐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되게 신기하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고,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도 또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보면 일단 공매도 없어요. 공매도 없고요. 관리 종목이어서 신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깨끗한 상황이에요. 되게 신기하게. 그리고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지금 매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이 마이너스면 외국인이 마이너스고, 프로그램이 플러스면 외국인이 플러스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일치해요. 왜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액으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일치하나? 여기 보면 2억 4,600만 원이고 2억 4,800만 원이죠.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치하기 어렵거든요. 250억에
그러니까 8억 5천만 원에 8억 4,900만 원. 이거 봐. 와, 진짜 똑같죠. 예,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기관들이 이제 살짝 이제 입질 정도 하고 있다. 예, 뭐 크게 의미는 없고 결국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들어오냐.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지금 사는 애는 기계가 사는 거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고 기계가 나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이거 4,400원짜리가 이제 좀 중요한 자리가 돼 버렸어요. 이게 지금 여기 이제 4,400원 넘겨야지 또 41,550원, 예, 41,550원짜리를 한번 찍어 볼 것 같기도 한데, 예, 뭐 안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HLB 관련돼서 이제 또 어떻게 반응할런지 제약바이오가 화요일 날, 예, 그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얘가 할도리는 다 했다. 예, 지금 할도리는 다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또 요렇게 예, 요런 식으로 돼서 요렇게 가기를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고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41,550원 정도가 고점이 돼서 밑으로 내려와서 뭐 4만원 좀 살짝 깨는, 혹은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주봉상의 기준봉 자리 정도 되거든요. 예, 고조리 그 다리 정도까지 이제 내려와가지고 쌍바닥 만들고, 예, 이렇게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빵 뛰어가기를, 예,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예, 모두 다 말씀드렸고요. 예,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코롱생명과학을 처리할 건지, 예, 생각해 보는 또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K였습니다.